음식은 뭘 그렇게 많이 준비하는지 허리가 끊어질 지경이고 남들처럼 나물전 고기 정도면 어떻게라도 하겠는데 무슨 향토 음식이라고 별의별 무침에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까지 한두 개씩 추가. 그 와중에 아무 말 없이 방에 들어가는 남편을 보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뒤 집에 오는 길에 이혼하자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스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 사연 제목은 제사 8개 정도가 다들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입니다. 이번 사연은 후기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3년차 30대 여자입니다. 아이 생각이 없어 결혼 후 꾸준히 맞벌이를 계속했고 신랑과 연봉은 거의 비슷합니다. 제목 그대로 제사 8개입니다. 이제는 웃음네요. 이번 설을 지내고 어제 또 한 번 제사가 있었습니다. 친정은 제사를 지내지 않아 제사 문화를 접한 지 오래라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젠 할만합니다. 하필 남편 친척들이 한 동네에 몰려 사는지라 우르르 몰려와요. 주로 오는 친척들은 틈만 나면 이것저것 잔소리하는 시고모님들, 얼굴 한 번씩 비추고 사라지는 제 나이 또래 그 집 자식들, 시끄럽게 뛰어다니는 어린애들. 그 사이에서 제사 음식 준비한다고 분주한 건 그저 우리 식구뿐이에요. 말 그대로 시어머니랑 남편, 저뿐이네요. 결혼 후 첫 제사엔 어마어마했습니다. 음식은 뭘 그렇게 많이 준비하는지 허리가 끊어질 지경이고 남들처럼 나물전 고기 정도면 어떻게라도 하겠는데 무슨 향토 음식이라고 별의별 무침에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까지 한두 개씩 추가. 그 와중에 아무 말 없이 방에 들어가는 남편을 보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뒤 집에 오는 길에 이혼하자 했습니다. 정확히 결혼한 지 한 달 만이었고 남편 쪽에서 기겁하는 얼굴을 보니 되려 마음이 차분해지더군요. 하긴 친정 부모님 도움받긴 했지만 집도 제 명이고 원래 혼자 살던 집에 기어들어온 놈이라 혼수도 원래 쓰던 것들. 다만 제가 확실한 걸 좋아해 혼수로 들고 와야 할 금액을 따로 요구했습니다. 그거 아니면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다 하니까 한 2천만 원 주더라고요. 물론 그 이외에 예단 예물이나 잡다한 거 좀 나갔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꺼내는 말이 제사가 설 추석 포함 8개라고 하네요. 미친놈 아닌가 했지만 그래 어디 한번 살아보고 결정하자, 한번 해보고 뒤집든지 말든지 하자라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을 편했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제사에서 아니나 다를까 위와 같았습니다. 이혼 얘기 꺼내니까 사색이 돼선 싹싹 비는 게 이럴 거면 대체 왜 기어들어가 TV나 보고 자빠져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나 이렇게 못 산다고 우리 집 귀한 딸인 내가 왜 너네 집 가서 네 집 식구들 먹일 거 만들고 있냐고 뭐라고 했더니 자기는 하던 대로 한 거라 그게 잘못된 건지 몰랐다고 하네요. 그 뒤 한 일주일 냉정기를 가진 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리된 상황은 이렇습니다. 시댁에 가면 모든 일은 남편이 한다. 다만 나도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 너에겐 할 걸 지시해 주겠다. 예를 들 필요는 없지만 굳이 들자면 이런 식입니다. 오빠 고기 구워야 해. 어머님 그거 어딨어요? 오빠 여기 있대. 이런 식이죠. 처음엔 기겁을 하던 어머니지만 남편한테 맡겨버리고 눈치 없는 사람처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어차피 한번 이혼 결심하고 나니 시어머니가 무섭기를 하나 어쩌기를 하나 그냥 적당히 하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뒤로 제사 8번은 웃으면서 했습니다. 며느리도 꼬박꼬박 참석은 하는데 어머니는 얼마나 속이 탈까요? 열심히 부려먹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며느리 대신 아들이 일하고 있으니 그래서 그런가 이제 친척들도 많이 안 부르더라고요. 어른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제 부모 등살에 같이 오던 젊은 애들은 살판이 나서 안 옵니다. 물론 저도 입으로 열심히 하니 일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입만 열심히 바쁘고 손발은 남편이 움직일 뿐이죠. 친정이라면 모를까. 자기도 지네 집이니 이만큼 확실한 분업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을지도 모르는 아가씨에게 오늘 낮에 카톡이 왔더라고요. 대충 요약하자면 매번 오빠가 일하는 거 보기 안 좋다. 우리 엄마도 늙었고 그런데 언니가 좀 도와주면 안 되냐 이런 내용이었죠. 미안해요. 귀찮아서 대충 보다 넘겼거든요. 근데 아가씨 너는 대체 뭘 했어요? 너네 오빠 생전 안 하던 제사 8개 하느라 혼이 빠지고 있을 때 늙은 엄마 무릎 아프다고 중얼거릴 때 너는 어디 있었어요? 아가씨는 제삿날마다 아프고 제삿날마다 약속이 있는데
남의 집 자식인 나는 꼬박꼬박 참석이라도 했지. 아가씨는 어디 있었는데요? 평소에 판 보는 거 좋아하니까 제사 8개의 글 보면 득달같이 읽어보겠죠. 맞아요. 네 얘기예요. 아가씨는 오빠 결혼 한 달 만에 개털로 이웃남 되게 생겼으니 그 뒤론 알아서 기는 거고요. 아무리 입만 움직인다지만 숟가락은 놓고 잔심부름 정도는 하는 내가 참석도 안 하는 너보단 나아요. 너네 집 제삿날 인스타에 음식 사진 찍어 올릴 시간 있으면 가서 네 뇌 사진이나 찍어보세요. 머리에 똥이 찼나 우동사리가 찼나 보게. 분명 그 둘 중 하나는 들었겠죠. 이 글 보고 연락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기왕이면 연락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 할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네요. 28살 먹은 백수 주제에 잘난 척만 하고 어제는 와인이랑 스테이크 사진 찍어 올린 그래 너 말이에요. 사연은 여기까지이고 이어서 후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제 글은 아가씨를 저격하며 쓴 글입니다. 오냐오냐 하니까 끝간데 모르고 망아지처럼 날뛰는 애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지만 어쩌겠어요. 멍청한 아가씨 둔 제 탓이죠. 며칠 전 다들 예상하신 대로 아가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받아보니 온갖 욕설에 괴성에 귀가 다 아플 정도였네요. 당황하지 않고 자연히 녹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랑 아가씨랑 쌍으로 소리 지르는 통에 약간 정신사납긴 했지만 시어머니는 어딜 싸가지 없이 너네 집이란 표현을 쓰느냐. 내가 너 일 안 하는 거 보고도 어거지로 일감 던져주며 전을 붙이라 했냐 뭘 했냐.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우리 집이랑 지남편을 무시하는 년이라며 아가씨는 백수라는 말과 뇌에 똥인지 우동살인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 등등 자기가 못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망신을 줬다며 고소하겠다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가씨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나 봐요. 명예훼손 고소, 예, 다 좋습니다. 하지만 판에 그렇게 들락날락하면서 익명 게시판에서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은 글은 고소가 불가능하다는 기본적인 것도 모르네요. 반면 욕설은 어떨까요? 온갖 주접스러운 얘기야 욕설은 확실히 고소가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흥분해서 소리치기 전에 한 번만 더 머릿속 똥자루를 굴렸으면 이런 정도는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설마 진짜 고소하려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건지 어떤 건지. 여러분 말대로 아가씨 하니까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그랬던 걸까요? 평생 들을 욕 한 번에 다 듣고 나니 신세계더라고요. 괜히 알아보는 이가 있을까 상황을 간추렸었지만 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우선 연봉입니다. 이래저래 말하기 귀찮아 그냥 비슷하다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제가 훨씬 좋은 조건이고요. 현재 남편과는 근무하는 회사, 정확히 말해 친정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작은 중소기업에서 만났습니다. 오랜 기간 일구신 사업인 만큼 수익도 나쁘지 않고 자식이라고 전 하나뿐인데 저도 나름 적성에 맞아 나중에 이어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선 현재 월급 같은 게 큰 의미가 없었죠. 그저 아버지께서 주시는 대로 받았고 그게 제 생활에 부족하지 않을 정도라 적당히 만족하고 있었어요. 물론 남편도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더 바짝 엎드렸겠죠.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던 아가씨라는 표현도 제게 별 의미가 없었네요. 시부모도 우리 친정집 사정을 다 알아서 혼자 소가리는 하셔도 크게 뭐라고 못 하셨거든요. 아니 조금 더 솔직히 말해 이 글도 아가씨가 보고 있을 거 아니까 조금 재수없게 말할게요. 어차피 친정집 잘난 거 다들 아시니까. 아가씨 해도 제가 덜 떨어진 망아지 같은 아가씨의 시녀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려니 하고 웃고 말았네요. 여튼 집을 제가 해왔다는 부분에서 친정이 못 살지는 않겠구나 예상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말인데 지난 3년간 중간 역할 못하는 남편, 제 분수도 모르고 사는 아가씨, 그 외에도 지식과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하는 놈이 살면서 잘한 것도 뭐가 있겠습니까? 더 말해봤자 제 얼굴에 침 뱉는 꼴이니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걸 견디면서 살아야 할까요? 아가씨 저격을 썼을 때부터 이미 이혼 결심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 아무리 익명이라도 생각 없는 아가씨가 내 이야기구나 라고 딱 알만한 내용을 쓰진 않았겠죠.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말했고 엊그제 통화녹음과 그 외에 각종 증거 이야기 꺼내며 협의로 하든 재판으로 하든 충분히 이길 자신 있으니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여튼 별거 없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네요. 원래 후기 같은 거 쓸 생각은 없었는데 실시간 뒷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 조금 더 붙였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아가씨, 저 아가씨 덕분에 이혼해요. 돈 많은 새언니라고 게다가 외동딸이라고 친구들한테 떠들고 다녔던 거 내가 몰랐을 줄 알았죠? 불만이면 방음 후지인 너네 집 탓하고 아직 정정하신 우리 부모님 돌아가실 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그 썩어 빠진 정신머리부터 뜯어 고쳐요. 아니면 내가 직접 다 뜯어줄라니까. 그리고 아가씨 어학연수 갔다 온 거 있잖아요. 부자 며느리 온다고 사치 좀 하신 어머니의 아버님은 일도 안 하시는데 그지 같은 집구석 어디서 돈이 나왔겠어요. 어머님이 직접 돈 빌려달라 하셨고 이제까지 소소하게 떼어먹은 돈처럼 그냥 안 갚으실 생각이었던 모양이었나 봐요. 저도 아가씨 백수생활 청산하고 뭐라도 해먹고 살라는 심정으로 안 받을 생각이었는데 네 하는 꼬라지를 보니 안 되겠네요. 일시불로 달라는 얘기 안 할 테니 3개월 안으로 다 갚아요. 판에 미리 쓰는 건 지금부터 준비해서 목돈 만들어 두라는 뜻이에요. 알아들었죠? 오빠는 이혼, 여동생은 백수. 게다가 빚도 좀 있네요. 너네 오빠 통장에서 갚든지 뭐라든지 계산은 확실하게 끝내자고요. 그리고 계속 전화해도 좋은데 어차피 무음이고 안 받을 거거든요. 차단은 안 할게요. 전화 몇 번씩 하는 것도 괴롭힘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 알고 있죠? 자꾸 고소 그러면 욕설로 고소 제대로 먹여줄 테니 쓸데없는 전화질 그만하고 발 닦고 잠이나 자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